보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걷어내고 보라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날 것 같네요. 월요일날 쉬어서 그런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어쨌든 날씨도 더운데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부터 날씨가 지금 환장하겠어요. 진짜 막 온몸에 땀이 계속 나가고. 와우. 김승강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김승강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네. 자, 더워. 이제 선풍기도 2단으로 틀어놓고 있는데 무척 덥네요. 네, 빠르게 시작을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리프사가 오랜만에 인사이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남겼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진짜 별 내용 없는데 이 내용과 좀 변동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 다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복잡 미묘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리프사가 복잡 미묘한 얘기를 꺼냈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정황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의 소식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문 열면은 밖에 시끄러워서 안 돼요. 엄청 시끄러. 차 다니고 있어갖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요거거든요. 그래포더 웹, 바로 코이사랑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 저작권 관련된 단체, 그리고 모질라 재단, 파이어폭스라는 오픈소스 브라우저를 만든 이 세 회사라고 해도 될까요? 재단은 회사가 아닌데 어쨌든 이 세 곳이 뭉쳐갖고 하나로 뭉쳐서 캡틴 플래닛 뭐 이런 거 한 건 아니고요. 코이사가 투자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 밀고 있는 웹 모네타이제이션, 뭐죠? 즉 XIP 중간에 브릿지할 수 있는 비금융권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웹 형태, 웹 생태계에서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래포더 웹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이 웹 모네타이제이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제안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기존 일정이 아마 곧 끝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번 달 6월 22일 퍼시픽 타임, 태평양 시간으로 오후 4시까지로 연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는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IP 월렛, 오픈 형태의 IP 월렛, IP 페이먼트 포인터라고 해서 약간 복잡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제 IP 통해서 뭔가 이제 주고 또는 받으려면 이 IP 페이먼트 포인터 또는 IP 월렛이라고 부르는 게 필요하거든요. 현재는 업홀드랑 그리고 어디죠? 스텔라랑 편먹었던데 어디죠? 스트롱홀드, 거기랑 게이트허브, 이 세 곳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오픈 IP 월렛은 그냥 누구나 원하면 회원가입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습니다. 일단은 22일까지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제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이들이 상금도 걸었기 때문에 이 중에 괜찮은 아이디어를 이제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또 자세한 얘기들, 어떤 것들이 제한됐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포더에 관련된 거는 이 정도고요. 자, 이제 리프사가 오늘 올린 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복잡 미묘합니다. 일단은 내용부터 살펴보고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올린 이 인사이트거든요. 제목부터 딱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레미턴스 and
SME 페이먼트라고 돼 있죠. 이 SME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스몰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페이먼트. 그러니까 중소업체들 대금 지급 뭐 이런 것들, 중소업체들이 지불하는 거 방금 얘기했듯이 뭐 대금 지급이거든요. 뭐 식재료를 수입해 오거나 또는 식재료를 수출했기 때문에 대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레미턴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소액 송금 있죠. 뭐 해외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거나 또는 내가 뭐 기러기 아빠 또는 기러기 엄마다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원래 원국에 있는 나의 조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소중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줘야지 하고 보내는 이런 소액들, 이런 것들. 이 두 가지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살펴보면요, 뭐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쭉 설명드리고 그 같이 논의해볼 부분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관련된 거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화 돼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태리는 80%,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0%가 증가했다. 뭐가? 디지털 페이먼트가. 그래서 이 디지털 페이먼트 하는 웨스턴 유니언이나 머니그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디지털 페이먼트가 전 세계적으로 40% 증가했고 이태리 같은 경우 80%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OD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라 또 굳이 설명 안 할게요. OD를 통해서 노스트로 포스트로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예를 드는 거는 지금 이런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것에 파생되는 문제들, 이슈들을 통해서 각종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 영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법정화폐조차도 멕시코 페소가 20% 이상 하락을 했다는 거죠. 디밸류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정화폐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겪으면은 갑작스러운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ODL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이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본론이 나오는데, 자,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테잉 더 코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전략,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써있죠. We are continuing to focus on something low value, high frequency payments with ODL이라고 돼 있죠. low value.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우리들이 좀 알기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소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소액으로 생각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는 빈번하게,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볼륨의 밸류에,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난 페이먼트는 뭐죠? 아까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액이죠. 보통 그 기업들 대금 지급하는 거는 한 방에 막 큰 금액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제 뭐 계약을 할 때 이럴 때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소액 송금이나 또는 중소기업 대금 결제하는 거, 이거에 비해 빈도수가 훨씬 적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 프리퀀시 로우 밸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액 송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ODL로 이거를 처리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예전부터. 리프사는 왜 소액에 처음부터 레미턴스 분야에 신경 쓰고 있는가? 유동성 부족 문제, 그리고 작은 유동성으로도 ODL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소액 처리하는 걸 통해서 수요를 만들어내서 유동성이 향상시켜서 이제 거액 결제, 이제 아까 같은 대금 결제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밟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생뚱맞죠? 물론 이제 리프사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직접 이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이제 리프사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XRP로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직접 얘기한 거는 거의 처음으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한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뭐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뭐 어쨌거나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라지 트레저리 페이먼트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 ODL 사용을 줄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줄었습니다. ODL이 급감했어요. 그래서 이거 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이어서 본 다음에 열리면은 얼마나 줄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도 나 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재무 지불, 재무 쪽 관련된 지불 말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레미턴스, 이 소액들, SAM이 페이먼트에 집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리듀스,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오버롤 ODL 트랜잭션 볼륨이라고 얘기합니다. ODL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볼륨이. 지금 실제로 이렇죠. 이 두 단위는 이제 주말이라 이렇게 떨어졌다가 평일 5개는 한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가 이만큼 줄었고 오늘 역시도 많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적은 양이거든요. 급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 여기서 얘기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시기도 맞아 떨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올해 this year 올해 new ODL corridors 새로운 ODL 통로들을 열려고 진행 중이래요. 그리고 새로운 커스터머 고객들을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기존의 고객들과도 ODL 볼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뭐 대충 얘기가 마무리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 얘기예요.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거를 할 거고 소액 쪽에 집중을 할 거고, 반면에 이제 그 재무지불 약간 커다란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ODL 트랜잭션 볼륨이 줄지도 모른다.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ODL 통로 올해 더 추가시키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두 가지를 좀 더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요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ODL이 급감했다라는 거. 어제 엄청 감소했죠. 거의 지난주에 평일에 한 2천만 달러 찍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330만 밖에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되게 저조한 상황이고요. 어제보다는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조합니다. 오늘도 이거 1000만 찍기도 힘들어 보여요. 1000만 넘기기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이고 어디 갔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세 번째 소식인데요. 세 번째 소식 얘기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게 포착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대량의 XRP가 리프사 계정에서 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동을 시작했는데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멀티 사이닝 된 이 중에 키값 총 8개 중에 4개를 알아야 쓸 수 있는 리프사 계정이고, 2017년 12월 1일 날 생성한 거거든요. 이때가 에스크로 처음으로 발표하는 그 달이에요. 그때 시점인데 에스크로 발표 전에 이렇게 여기에다 분배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개수를 여기다 옮겨놨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27억 개가 남았어요. 이 계정이 27억 개가 남았는데 보시면은 2018년에 100만, 1000만, 여기 15억 개, 17, 한 22억 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27억 개, 28억 개 정도가 빠져나왔고, 그 전에도 2억 5천만 개, 합쳐서 한 3천만 개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애초에 여기 있네요. 한 60억 개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60억 개 정도 있었던 곳에서 지금 27억 개 남았으니까 한 32억 개 조금 넘게 빠져나갔고, 최근에 6월 8일이면 최근이죠.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억 개씩 쪼개서 새로운 4개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거래소는 아니고 보시면은 만든 다음에 그냥 옮겨놓고 보관 중이긴 해요. 예, 근데 되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뭐 가끔씩 있는 일도 아니고 가끔씩 있다고 해야 되나? 예, 빈도수로 표현할 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딱 2억 개씩 쪼개갖고 4개로 분산시켜 놓는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보시면 그전에도 가끔씩은 있는데 보시면 2억 2천만 개를 한 번 옮기고 1월 28일 날 4억 개 정도 2개만 딱 옮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같은 계정이에요. 근데 계정을 4개로 나눠서 이제 옮겨놨는데 단순히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가능성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어쨌든 이제 정황상 요것과는 관련되어 보이기는 해요. 한 예로 들면은 같은 계정에서 작년에 1월쯤에 요거 같은 계정을 한 8억 개 정도 옮겼을 때가 이게 그거예요. 코일사에 투자했다. 코일사 XRP로 투자했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키로는 이게 코일사한테 넘긴 XRP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렇게 옮긴 것도 이 발표랑 같이 같은 시기에 이뤄진 거라 아마도 이것과 무관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관련 있는 두 가지 포인트, ODA 볼륨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8억 개 XRP가 2억 개씩 쪼개서 새로운 계정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뭐 리프사 직원이나 또는 이제 테이토시 관련돼서 얘기한 것들, 테이토시가 오늘 폭풍 트윗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애쉬가 작성한 글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근데 별도의 트윗으로 여기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덧붙여 있는 트윗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OD에 갖다가 other type 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트레저리 페이먼트 부분이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OD를 못 쓰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만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원래 집중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부분, 바로 소액 처리,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런 내용을 추가로 적어놨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토시도 얘기를 했는데 테이토시 얘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테이토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요건가? 이거 아니고요. 그 전 거 같네요. 요건가? 요건 질문을 많이 했죠. 저 테이토시가 오늘 트윗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원래 조용하다가 오늘 저글 보더니 삘 받아갖고 많이 올렸는데 이걸로 질문을 많은 분들이 주셔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이토시가 저걸 보고 몇 가지 추측을 했는데 어쨌든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 추측이 맞다고 하면 두 가지 변화가 이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올린 거죠. 자, 보시면은 요 얘기, 각 OD의 트랜지션 크기가 커지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다양한 크기로 변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역방향 송금, 원래 미국에서 멕시코로 일방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반대 것도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1, 2번 둘 다 그걸 겁니다. 1, 2번 둘 다 요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금 결제 때문에. 단순히 레미턴스가 아니라 대금 결제 부분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도 돈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반대로. 송금이면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기업 대금 처리면은 반대 방향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1번 역시도 OD의 트랜지션 크기가 큰 것도 다양하게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봐서는 요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동의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 생각은 다르긴 하지만 테이토 씨가 얘기한 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부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트윗을 워낙 많이 올려갖고 다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같은 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토 씨는 리프사가 2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트레이드 파이낸스 같은 거를 처리해야 할 거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얘기가 그 디벨로먼트 피를 제공하잖아요. 머니그램 같은데, 머니그램 같은데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도 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리프사가 하려는 게 머니그램 같이 한 곳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화시키려고 한다. 뭐 이 부분은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양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ODA 볼륨 자체가 머니그램에 굉장히 의존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 에지모나 다른 작은 핀테크 업체도 있죠. 그런 데에 더 ODA 볼륨을 램프업 시킬 수 있도록 이쪽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맥락의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 게 굉장히 좋죠. 머니그램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머니그램 없이는 뭔가 ODA를 건설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죠. 시장 자체가 경제 규모를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 견고히 다져지기 때문에 고객이 다양하게 많이 골고루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도 리프사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도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리프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그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 다음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진입한 걸까요? 확실한 거는 이제 리프사가 저 글을 올렸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이제 중소업체들의 대금 지급까지도 가능한 유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애쉬가 얘기하는 맥락을 보면은 안정적으로 중소업체의 대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묘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종 뭔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조건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이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져 있다거나 또는 오더북이 견고하지 않아서 금액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한 오더북이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걸로 묘사가 됐거든요. 뭐 어쨌든 간간히 처리는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조건만 조금 맞으면 중소업체 대금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소액만 가능한 게 아니라 중소업체 대금도 어느 정도 ODL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통로를 여러 개를 열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코르도루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개의 통로 올해 열겠다는데 올해 절반이 갔거든요. 언제 열 거지? 어쨌든 목표로는 여러 개의 통로를 올해 안에 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얘기한 거 관련된 건데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이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 관련된 정황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애쉬나 또는 이제 테니토시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들 이제 취합해갖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 리프사의 오늘 트윗을 보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잖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소액에 집중을 전략상 소액에 처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처럼 리플과 XRP에 대해 뭔가 제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냥 겉핥기만 한 사람들은 물론 몰랐을 거예요. 리프사 오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알게 됐을 텐데 뭐 그건 둘째치고 우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전략상 어쩔 수 없이 소액 부분부터 집중할 거라고 그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별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놀랄만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ODL 볼륨이 이것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솔직히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좀 염려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리프사 직원도 아니고 리프사 내부자처럼 뭔가 정보를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밖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똑같이 외부에서 이제 관찰하는 입장이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쉬가 말하는 뉘앙스에서 뭔가 되게 약간 성공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마치 지난번에 본 그 에미 요시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파괴적인 혁신 이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리프사 관련된 거 본인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약간 그런 뭔가 자신감이 굉장히 묻어나오는, 마치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그런 느낌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애쉬도. 그러니까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예정돼 있는 상황처럼 약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게 굉장히 이미 시장에서 ODL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뭔가 증표나 정보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성공은 예정돼 있다라는 식의 느낌을 줄 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지켜봐야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런 얘기를 꺼낸 거는 뭔가 있으니까 꺼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백그라운드나 히스토리를 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정확한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변화되는 사항들을 같이 체크해 나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또 그것을 종합해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소식 볼게요. 네 번째 소식 사우디 소식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질문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일단은 보시면 내용인 즉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했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본인들 로컬 뱅크, 그러니까 도메스틱이거든. 본인 국내 은행들끼리 모니 트랜스퍼,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자금 이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도입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자금 이체를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리플사 솔루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다른 하이퍼레저라던가 또는 그 어떤 블록체인 뭐 R3 코르다든지, 아무튼 뭔지 적어놓질 않았어요. 그냥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뭔진 모르겠으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자금이체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끝! 물론 추가 내용 더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본인들 레귤러토리 정비하고 있고 샌드박스 같은 걸로 디지털화 전략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 이 자랑까지는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솔루션인지, 누구 건지, 뭔지 이런 것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서도 없어요. 물론 이제 리프사 솔루션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우디 정부 자체가 나서서 본인들 시종은행들한테 리플렛 멤버가 되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주도적으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기에서 얘기하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리프사 솔루션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뭐다 또는 뭐가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 소식. 자, 코르다도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요. 코르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이 두 은행 간에 이 트레이드 파이낸스, 무역금융 관련된 처리를 본인들 블록체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기자들도 이제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뭔가 포착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서를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뭘 말씀드린 거냐면은
여기 A은행, 지금 기사에 뭐 커머즈뱅크랑 이지뱅크 나와 있는데 그냥 AB로 쓸게요, 편의상. 자, 얘네도 코르다, 얘네도 코르다. 예. 이렇게 서로 같은 기술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고 중간에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RP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한 건지 아니면은 같은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건지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없는데 저는 가능성을 볼 때 1번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은 나라면 또 몰라도 다른 나라인데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다. 가능성이 1번이 더 높거든요. 근데 2번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언급이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이 사실 무역금융을 이제 코르다로 처리를 했다. 터키와 독일 간에 그 얘기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구현됐는지. 사실 1번인지 2번인지에 따라서 리플사의 XIP가 뭔가 역할을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없어서 뭔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자, 다음 볼게요. 6번째 소식인데 리플사 현재 고객 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나빈 굽타, 이 인도 아저씨 있죠? 카레 아저씨. 이 카레 아저씨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리플사 직원 중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C레벨급인 것 같아요. C레벨급 직원인데, 자, 이 친구, 이 카레 아저씨는 이제 뭐 여기저기 컨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물리겠다. 리플사 고객 수가 현재 35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볼 때는, 1년에 한 100개, 그러니까 2020년 들어서 100개를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야 1년에 100개면 잘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반대로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1년에 한 1000개씩 찍어야지 하면서 되게 이게 뭐냐 아쉽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그 평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말에는 400개 이상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나빈 굽타가 온라인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OD에 관련된 설명 인터뷰를 할 때 영국 파운드와 필리핀 구간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 비트스탬프가 영국 파운드를 추가했잖아요. 그리고 XRP 페어가 돼서 서비스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나온 인터뷰이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 구간은 이미 ODL 통로로서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냥 ODL에 대해 설명하기에 그냥 예를 들 때 달러나 멕시코 페소를 예를 든 게 아니라 그냥 예로서 영국 파운드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ODL 통로가 영국 파운드는 오픈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내용 봤는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자체를. 그래서 그냥 단순한 예로서 영국 파운드를 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국 파운드 구간이 ODL 통로가 오픈된 거다. 또는 이제 테스트 중이다. 베타 테스트라던가 이런 단계에 있다. 라는 거를 오픈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지금 당장 영국 파운드가 오픈됐다 안 했다 라는 거에 대해 막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사실 영국 파운드 구간을 오픈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현재 오픈이 아닐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오픈될 거고요. 이미 실제로 베타 테스트 단계처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7번째 소식이었고요. 이 데라셋이라는 바레인에 있는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요거. 데라셋이라고 이 바레인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거버먼트 에이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되어 있는 연구기관인데,
이 데라셋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모팅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어덥션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 안에 내용에 엑스라피드가 언급이 됩니다. 보시면 2018년 10월에 이 사다드 이제 한 2년 가까이 지나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2년 전쯤에 이제 사다드라고 바레인에 있는 키오스크 아시죠? 요즘 맥도날드나 뭐 햄버거 가게 또는 이제 음식 가게 가면은 이렇게 터치가 가능한 액정이 서 있어서 이거 열심히 꾹꾹꾹꾹 눌러서 주문할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주문 가능하죠. 이런 걸 키오스크라고 부르는데 뭐 전철이나 기차 이런 거 예매할 때도 쓰잖아요. 요거 형태로 이제 송금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당시 이거 관련된 브로셔에 엑스라피드 사용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발해에 있는 정부가 운영하는 독립된 연구기관이 이런데 데라셋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죠. 사다드가 했다, 엑스라피드 썼다, 여기 써있죠. 엑스라피드 프로덕트 크로스보더 무니 트랜스퍼에 썼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언급이 돼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그 사례를 언급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바레인에 있는 사다드가 진짜로 엑스라피드 오늘날의 ODL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볼게요. 9번째 소식인데 오랜만이네요. 크리스 라센이 12인사이트 12인사이트는 이제 그 리프 CEO도 그렇고 크리스 라센도 많이 출연했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얘기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10인사이트 주관하는 테크 컨퍼런스에 출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6월 16일이고요. 크리스 라센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건. 어쨌든 16일날 참석을 한다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2018년 때부터는 뭔가 컨퍼런스에 참여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뿌린 적은 없거든요. 크리스 라센이. 그래서 그 사례를 미뤄볼 때는 이 친구가 6월 16일날 참석을 해도 뭔가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새로운 동향이나 정보, 소식들을 언급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건 뭐 그냥 기존에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일날 출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소식들 주말부터 어제 월요일 그리고 오늘인 화요일까지 있었던 소식들 같이 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Q&A 때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